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이 첫 순서로 뉴스브리핑 조선일보의 편집국장도 하고 주필도 했던 그 김대중 아주 훌륭한 정말 대기자죠. 이 김대중 대기자께서 쓴 글이 하나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그런 글이 하나 눈에 탁 꼽혔습니다. 김정은만 보이는 문재인 안보 외교입니다. 제목이. 김정은만 보이는 문재인의 안보 외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취임 석 달 바이든에게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주문을 쏟아내고 있는 문재인. 동맹은 안중에 뒀고 오로지 북한에만 올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책 없는 북한 간절함. 무슨 일 몰고 올지 두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대중 이 대기자가 이분은 아주 유명한 대한민국의 칼럼니스트고 또 언론인이죠. 대언론인입니다. 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처럼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의 안보와 외교는 바로 그래서 곧바로 생명줄이나 다름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경제는 나쁘다가도 좋아지고 좋아지가도 나빠지기도 하겠지만 안보 외교는 한번 잘못하면은 나라가 망하고 그것으로 끝난다는 얘기. 얼마나 이거 위중한 얘기입니까? 그렇게 중대한 대북, 대미, 대일, 대중의 안보 외교가 문재인 좌파 정권 치하에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퇴보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지금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문 대통령은 5월 말 방미를 앞두고 지난주 뉴욕타임스 인터뷰한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느닷없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무슨 주문을 하는 건지 뭐 촉구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상한 인터뷰가 나와가지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어? 정돈 상태, 조용히 침잠돼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한과 하루빨리 마주 앉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문재인 대통령. 그는 북한 얘기를 빼고는 할 얘기가 아마 없는 모양입니다. 맨 먼저 북한입니다. 하루빨리 북한과 마주 앉을 것을 권하고 중국과는 협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될 자격이나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또 그럴 상황입니까? 왜 느닷없이 예? 미북 관계 개선 좀 해라. 북한과 하루빨리 마주 앉아라. 중국과 협력해라. 아니 대통령이 왜 자기나 잘하지 지금 급한 우리 백신 문제라든가 국내 문제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아니 거기 미국 대통령한테 그게 무슨 그런 요구를 합니까? 그 내용이 적절했나?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차치하고라도 지금 우리가 그것도 출범한 지 3개월 남짓한 미국 새 대통령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주문할 위치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바이든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겠습니까?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성사될 여지가 있는 것인지를 계산하고 한 소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라 저러라 한다고 해서 이러라 저러라 한다 해서 북한 김정은이하고 얼굴 맞대고 그럽니까? 바이든 취임 후에 첫 한미 정상회동에 앞선 인터뷰인 만큼의 양국 간의 어떤 협력 문제라든가 또는 동맹 문제라든가 백신 문제라든가 경제협력 문제 또 뭐 주한미군 문제 이런 중대한 포괄적인 문제를 가지고 언급을 하는 게 예의인데 국제적 예의 아닙니까? 외교적 예의고.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에는 그런 거 저런 거 안중에 없는 모양입니다. 오로지 북한과 김정은에게만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미국 지금 같은 동맹의 그 동맹국 대통령에게 그것도 대면 회담하면서 둘이 단둘이서 만나가지고 뭐 이렇고 저렇고 그거 좀
정말 이 타업들끼리 만나가지고 얘기한다면 그야 별말을 다 하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만은 이걸 갖다가 사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이것저것 명시적으로 다 영어 주문하고 요구하고 이게 외교적인 결례라는 겁니다. 외교관들 출신들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합니다. 외교 문제를 밑에서 협의 토론해가지고 올리는 소위 버텀스 업 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밝히고 있는 바이든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트럼프는 톱다운 형식을 했지 않습니까? 위끼리 만나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이 형식을 했지만 이 바이든은 버텀업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바이든의 그 소위 리더십 방법 아닙니까? 국가 운영 방법인데 아니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겁니다. 외교를 국가 간의 거래로 보는 시각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말이죠. 미국이 요구하는 그 인도 태평양 안보기구인 쿼드 참여 이거는 싹 거절하면서 북한 이익을 대변하는 요구를 나열하는 것 그게 동맹국하고 사이에 기브앤테이크 정신에도 맞는 겁니까? 그게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무례하다고 그러죠. 문재인이가 무례했다. 무례한 언급이다. 또 실수를 저질렀다. 이렇게 언론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미 다 지적했습니다. 실수다 이거야. 문 대통령 그런 무례한 언급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언급하면서 변죽만 울릴 뿐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아니 전 대통령하고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에? 그리고 좋아서 그냥 서로 깔깔깔깔 웃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에? 그리고 서희 또 김정은도 만나가지고 지금 얼마나 이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테 잘해줬습니까? 그렇게 동맹국 대통령을 폄하를 하면 되겠습니까? 변죽만 울릴 뿐 완전한 성공을 못 거뒀다. 변죽만 울렸다. 트럼프가 변죽만 울렸다고 저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재임 3년 8개월 동안 9차례나 만났다. 9차례. 에? 문재인이가 트럼프를 만난 게 9번 만났다는 겁니다. 전화통화도 25번이나 한 그런 깊은 사이 아닙니까? 이제 트럼프가 권좌에서 물러났다고 변죽만 울릴 뿐 완전한 성공도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그 권좌에서 물러났다고 변죽운운하고 이렇게 아주 비하해버리는 이런 문 대통령 보면 인간성을 엿보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인간성을 엿보게 한다고 지금 이 김대중 대기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즉각 반발하죠. 트럼프가 누굽니까? 또 트럼프 아닙니까? 문 대통령이 지도자로서 약했다. 바로 그냥 때렸습니다. 지도자로서 약했다는 건 리더십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은 문 대통령을 존중한 적이 없다.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은 문 대통령을 존중한 적이 없다. 이건 뭡니까? 깔봤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김정은이가 미국 대통령한테까지 깔봤다는 겁니다. 문재인을 깔봤다는 겁니다. 없는 사실을 말하겠습니까? 이 김정은을 끌고 들어가는데 김정은은 문 대통령을 존중한 적이 없다. 깎아내렸습니다. 이게 아마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치명적인 트럼프의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트럼프가 거짓말을 하는지 진짜를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트럼프가 바로 본 것인지도 모른다고 김대중 이 대기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트럼프가 바로 본 건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한번 보십시오. 느낌이 맞아떨어지는 이유가 트럼프 말이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북한에서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 모욕을 막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당했습니까? 직접 욕도 하고 뭐 그냥 이 판문점에 우리가 지어놓은 그 저 뭡니까? 남북 연락사무소 그 180억인가요? 들여가지고 지어놓은 그 건물을 갖다가 한마디 김여정 한마디 폭파해버리고 그런 정도 모욕입니까? 뭐 삶은 소대가리 그 앙천대소한다. 삶은 소대가리도 깔깔깔 웃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비판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쌍욕 소위 비속어를 사용해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까? 모욕을 얼마나 당했습니까? 삶은 소대가리라는 표현은 대통령을 넘어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를 갖다 국민 모두를 겨냥한 아주 못된 나쁜 소리죠. 대한민국 국민이 삶은 소대가리입니까? 그런 소리를 왜 듣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죠. 대미 접근을 할 때 문 대통령 조력이 필요했던 김정은이 시간이 지날수록 남쪽 대통령의 무력을 힘이 별로 없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이제는 문재인을 용도 폐기를 이미 했습니다. 쟤들이 하는 방법은 용도 폐기거든요. 우리가 다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근데 문재인을 용도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김대중 대기자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대남 접촉도 끊어버리고 오로지 미사일 시험 발사로 미국과 간접 대화를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상대를 안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용도 폐기 상황을 되돌려 보려고 그냥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니겠습니까? 용도 폐기를 그런 상황을 다시 원점으로 가서 화기애애고 가보려고 말이죠. 옛날처럼 돌아가 보려고 마냥 애를 쓰지만 그게 잘 되겠습니까? 아니 쟤네들 김정은 쟤네들은요 용도 폐기하면은 또 이용 가치가 있으면 모르지만 이용 가치 없으면요 걔네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호신탑 따위 나라를 우리를 먹으려는 나라 침략국 주적 제1호 아닙니까? 근데 이 국방부 장관이 주적이라는 개념을 없앴습니다. 이러니 이 나라가 지금 풍지박산나기 바로 직전 아니겠습니까? 국가안보가 이게 뭡니까 이게? 일본과 관계는 말이죠. 대한민국의 외교가 발돋움 이래 이렇게 악화일로를 내리막길 걸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완전히 일본하고의 관계는 완전히 망가됐습니다. 자, 조국이가 옛날에 그 민정수석 할 때 뭐 죽창가 들고 나오고 뭐 웃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뭔가 돌파구를 마련할 때는 그냥 일본을 끄집어내가지고 죽창가 불러대고 그냥 아주 웃기는 짓들을 했죠. 많이들. 그리고 어떨 때, 그리고 또 언젠가는 또 가서, 일본하고 뭐 어때 잘해보자고. 일본이 뭐, 이 정권하고 이제 상종하겠습니까? 일본은 한국 분석을 한국 사람들보다 더 잘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치 상황 분석을 갖다가.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환히 꿰뚫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많은 첩보와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일본의 그 정보는 그걸 세계가 놀라워하는 정보입니다. 네. 근데 친일, 일본 죽인다고 말이지. 친일 배격하고 그걸 정권 유지의 한 축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좀 뭔가 하려면 그냥 반일운동 벌이고 말이죠. 일본하고 친했으면요, 이 한류가 많이 가서 문화교류가 되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우리 국가 이익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때 일본 젊은이들이 얼마나 한국에 많이 관광으로 들어오고 배우러 들어오고 그리 됐습니까? 근데 이게 다 끊어졌습니다. 이 정권, 이 가위 들고 이만한 큰 가위 들고 자르는 데는 하여튼 실력이 있어요. 한미관계도 자르려고 달려들죠. 지금 일본 가위로 잘라댔죠. 참 큰일 났습니다. 이 좌파 정권에서는 한일 관계 복원은 본질적으로 이제 불가능합니다. 지도자라면은 국민을 감정적으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국민을 감정적으로 이용해 무슨 선동을 해가지고 무슨 감정을 이용해가지고
반의를 하게끔 하고 그런다고. 그게 때로는 미래를 보고 국민 감정에 역행할 때도 있는 법인데, 에? 미래를 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중국과 관계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과거 조선시대 종속관계로 회귀하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종입니까? 중국이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 조선시대라든가 그 전에 삼국시대라든가 등등 고려시대라든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 침략 아주 그냥 초토화시켜버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 끌고 가죠. 그 다음에 또 뭘 끌고 갑니까? 말을 끌고 가죠. 그 다음에 뭘 끌고 갑니까? 쌀, 곡식을 끌고 갑니다. 이 세 개를 끌고 가면은 이 나라는 초토화가 되는 거죠. 얼마나 치욕적인 생활을 했습니까? 우리가 역사가 이 치욕의 역사, 이 치욕의 역사를 또 반복하려고 하는 겁니까? 왜 중국한테 기고 있습니까? 조선시대의 종속관계로 회귀하는 느낌이라고 딱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외교장관을 오라가라 합니다. 그러면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달려갑니다. 한미관계 단절을 부추기면서 경제교류를 미끼로 한국을 자기들 발밑에 깔고 있는 듯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중국에 아부해가지고 북한을 움직여볼 허황된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아부해가지고 북한을 움직여볼 허황된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이 김대중 전 주필, 조선일보 주필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국에 아부해서 북한을 움직여볼 허황된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액면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김대중 전 주필의 이 주장은 국민들이 어렴풋이 무슨 말인지를 다 이해하게 됩니다. 한번 딱 들으면 아 그렇구나. 만약에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한다면 북한이 그 갈등을 유리하게 활용하거나 이용하려 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미중 갈등도 북한과 연관짓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요.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된다면 북한이 그 갈등을 유리하게 활용하거나 이용하려 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미중 갈등도 북한과 연관을 또 짓습니다. 아니 미중 갈등을 또 왜 북한하고 연관을 짓습니까? 그냥 북한만 그냥 대입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은요 각종 행사에서도 중국을 막 지켜 세웁니다. 저번에 그 뭐 보아인가 뭐 보아운가 뭐 저 포럼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다보스 포럼이라고 다보스 포럼하고 비슷한 거 그런 포럼 소위 중국이 만드는 포럼이 있습니다. 보아온가 뭐 그런 포럼이 있는데 그 포럼에서 중국을 또 얼마나 지켜 세웠습니까? 네? 시진핑의 방안을 그렇게도 악망하고 있지만 시진핑이요 간다 해놓고 변죽만 울려 그야말로 트럼프가 변죽만 빡빡 울렸다고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얘기했지만 트럼프는 변죽을 안 울렸습니다. 트럼프는 조금 뭘 속아가지고 한국이 뭐 말을 잘못 이래 해가지고 뭐 이렇게 봤다가 엄펑 하다가 했지만 거기는 미국이란 나라는 시스템이 돼가지고 밑에 사람들 쫙 확꽉이 돼도 대통령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진핑이야말로 아무리 지켜 세워주고 해도 방안 좀 해달라 한 번씩 방안 좀 해달라 해도 변죽만 울리고 안 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시진핑 오는 거 원치 않습니다. 누가 원합니까? 원하는 사람들은 원하는 자들 몇 분 극소수겠죠. 시진핑 오는 거 원치 않습니다. 피곤합니다. 네.
한국의 안보, 외교는 최악의 길입니다. 지금 무지해서 안보 외교를 몰라서 그렇게 한 게라면 또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외교 안보 이 자원들은 엄청나게 지금 많이 깔려 있습니다. 다만 그 훌륭한 외교 안보 자원들을 갖다 친중파하고 친북 성향이 있는 사람들만 중용하고 나머지 중용 안 한다는 얘기가 썰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썰이겠습니까? 네. 한국의 외교 안보는 최악의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무지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그 길로 가고 있음이 갈수록 분명해진다고 김대중 논설주간, 전 논설주간, 전 주필 대기자 김대중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개무시당하면서도 북한만을 읊조리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간절함, 이것이 또 무슨 일을 몰고 올지 두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또 벌릴까,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문 대통령의 대북 간절함이 또 무슨 일을 몰고 올지 두렵다 하고 맨 말미에다가 김대중 논설 주간 했었고 주필했었던 그 상임 고문을 했었던 조선일보에 정말 대한민국의 정말 석학입니다. 이 진정한 석학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개무시 당하면서 북한만을 읊조리고 있는 문 대통령의 대북 간절함, 이게 또 무슨 일을 몰고 올지 두렵다. 이 의미를 잘 국민들은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방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은 암흑시대입니다. 암흑시대의 마지막 터미널에 와 있습니다. 자, 3월 9일, 내년 2022년 3월 9일은 대선입니다. 야권 단결해서 단일화해야 됩니다. 단일화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야 됩니다. 단일화를 하지 않는 야권의 어떤 정치인이라든가 후보자가 있다면 그는 역적입니다. 역적화로서 끌어내려야 됩니다. 단일화를 위해서 가장 민주적 방식으로 협의해서 단일화를 이번에 서울시장 단일화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탄생이 되면은 강한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이제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시장경제를 회복하고 동맹을 회복하고 이렇게 돼야 우리가 과거에 정말 엄청난 향상을 또다시 향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내일 새벽 대한민국의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네,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야권 단일화의 방법을 깊이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